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 교재도 있고, 여러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들도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그러니까 AI, 특히 챗 GPT 같은 거 쓸 때요. 일반 사용자 입장이랑 또 이걸로 뭔가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고 또 뭐가 다른지, 그걸 좀 명확히 해보는 거예요. 챗 GPT가 진짜 엄청 빨리 퍼졌잖아요. 뭐 5일 만에 100만, 2달 만에 1억 사용자라니. 그래서 이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결국에는 AI 모델, 특히 LLM한테서요. 우리가 딱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입력하는 그 질문, 지시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잘 만들고 다듬을까 하는 기술이죠. 보내주신 교재 첫 부분에도 딱 이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컴퓨터랑 얘기하려면 코딩 언어를 알아야 했는데 이젠 그냥 우리말로 AI한테 시키면 되니까요. 이건 진짜 큰 변화 같아요. 청취자분 주신 블로그 글 중에도 이걸 AI와의 새로운 소통법 이렇게 표현한 게 인상 깊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당장 저만 해도 그래요. 정보 찾을 때나 아니면 뭐 간단한 글 좀 써달라고 할 때 더 괜찮은 답을 얻고 싶거든요. 일반 사용자한테는 이런 뭐랄까 일상의 효율성 이게 가장 큰 이유 아닐까요? 네, 물론입니다. 사용자분들은 보통 AI를 좀 더 똑똑한 개인 비서처럼 쓰고 싶어 하시죠? 근데 이제 개발자나 서비스를 만드는 쪽에서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AI가 사용자가 기대하는 대로 일관되게 그리고 높은 품질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개발 쪽 포스트 보면 모델 자체를 막 뜯어고치기보다는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AI 행동을 아주 세밀하게 조종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개발자분들 공감하는 밈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AI가 5분 만에 코드 짜줘도 디버깅은 24시간 걸린다는 거. 프롬프트 하나에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으니 설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일반 사용자로서 바로 좀 써먹을 만한 그런 기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몇 개 쉽게 설명해 주던데요. 네, 아주 유용한 기본 기법들이 몇 개 있죠. 먼저 제로샷이랑 퓨샷 학습인데요. 그러니까 예시를 아예 안 주거나 제로샷 아니면 한두 개 정도 예시를 줘서 AI가 이런 식으로 답하라는 거구나 하고 감을 잡게 하는 거죠. 특히 좀 복잡한 걸 시킬 때는 예시 몇 개 주는 게 훨씬 낫다고 교재에서도 나오고요. 역할 부여도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뭐 예를 들어 친절한 유치원 선생님처럼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말투가 확 바뀌잖아요. 이건 뭔가 결과물의 스타일, 이걸 바꾸는데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효과적이죠. 그리고 사실 가장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명확한 지시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받고 싶은지, 뭐 제약 조건은 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딱딱 명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개인정보 가리는 프롬프트라면 어떤 정보를 또 어떤 식으로 가려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AI가 실수를 덜 하겠죠. 이건 뭐 사용자든 개발자든 모두한테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네.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요. 개발자나 좀 더 잘 쓰는 분들을 위한 기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들 보니까 코요틴이 체이닝이 하는 말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고급 기법들은 AI가 생각하는 과정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복잡한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게 할 때 주로 씁니다. 우선 사고의 연쇄, 체인 오브 소트, COT는요. AI한테 복잡한 문제, 예를 들면 수학 문제나 논리 문제 같은 거 풀 때 단계별로 차근차근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그 교재 예제처럼 그냥 답만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었는지 과정을 보여줘 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정확도가 올라가요. 단계별로 생각하게끔. 그렇죠. 그리고 프롬프트 체이닝은 말 그대로 하나의 큰 작업을 여러 단계의 작은 프롬프트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 북극곰 에세이 예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처음엔 개요 짜는 프롬프트, 그 다음엔 초안 쓰는 프롬프트, 마지막엔 다듬는 프롬프트. 이렇게 나누니까 결과가 훨씬 좋아지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단계별로 결과 품질을 관리할 수 있죠. 또 구조화된 프롬프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뭐 XML 태그나 아니면 마크다운 같은 걸 써서 프롬프트 자체의 구조를 탁 주는 거예요. 지시가 복잡할 때 AI가 더 잘 알아듣게 도와주죠.
마지막으로 리액트 같은 프레임워크는 좀 더 나아간 건데 AI의 그 추론 능력, 리즌하고 외부 도구, 예를 들어 웹 검색 같은 걸 쓰는 행동, 액트를 합치는 거예요. 이걸로 훨씬 강력한 작업을 하는 뭐랄까 거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급 기법이죠. 이건 개발자 중심의 블로그 글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일반 사용자는 사실 명확하게 지시하고 역할 좀 부여해주고 필요하면 예시 몇 개 주는 것만으로도 AI를 훨씬 잘 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걸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복잡하고 오류 없이 정교한 결과가 꼭 필요할 때는요. 그럴 때는 코에모티나 체이닝, 구조화된 프롬프트 같은 기법들을 써서 AI가 어떻게 작동할지 그 방식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개발자적인 접근이 꼭 필요해지는 겁니다.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 그리고 또 연결되는 지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부터 좀 더 깊은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특히 사용자 관점과 개발자 관점에서 뭐가 다른지를 중심으로 보니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취자분께서 주신 자료들 덕분에 정말 알찬 이야기가 됐네요. AI를 어떻게 쓰든 간에 이 프롬프트를 잘 다루는 능력이 진짜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AI가 점점 똑똑해져서 스스로 배우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이런 능력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먼 미래에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명시적으로 프롬프트를 짜줘야 할까요? 아니면 어쩌면 AI가 우리 의도를 훨씬 더 잘 알아채서 그냥 좀 더 간단하게만 말해도 다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올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AI가 발전하는 만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모습도 계속 바뀌겠군요.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